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평가 필기에 대해서 오늘은 1, 2, 3차 정도 1, 2차 아니면 3차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5회차, 16, 17회차 그리고 20회차까지 쭉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오고 똑같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따져보면은 약간 변동이 있게끔 문제가 추려서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1회부터 20차까지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회차 이상부터 그때부터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프레임과 바디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방식과 바디 방식이 있는데 프레임 방식은 하나의 골격으로서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정의는 자동차의 골격으로서 받침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바디는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승객, 엔진, 화물 등등을 얹을 수 있는 하나 제공한 박스로서 유니트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보니트는 후드로 보시면 되겠고, 어셈블리는 하나의 완성체로서 기능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디는 하나의 완비된 유니트다.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압력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도를 얘기하는 거죠. 공기의 흐름도를 얘기해서 CD, 칸델라로 표기를 하고, 승용차와 스포츠카가 있는데 스포츠카가 아무래도 학력 계수가 적겠죠. 그래서 스포츠카는 0.3 칸델라고 승용차는 한 단계 위다 생각을 해주셔서 3호, 0.35에서 0.4 칸델라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디에 대해서 설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요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힘의 3요소는 자율적 방향 크기죠. 자율적 방향 관성형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전류 3대 작용도 참고적으로 자기 발열 화학작용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전기전자 지초에서는 오메 법칙이 시험 엄청나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오메 법칙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에 관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1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얘는 2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2급에서 이게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오메 법칙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 가속도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충격력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충격력 F는 MA,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F는 MA에서 그리고 A는 뭐예요? 가속도로서 이렇게 되죠. T, 세크죠. 세크, T 세크분의 큰 것 빼기 작은 것, 다시 얘기해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격력 하면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손상되는 운동에너지의 비례성을 주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2배 증가하면 손상에너지는 4배 증가한다. 그래서 속도가 2배 증가하면은 뭐예요? 손상에너지는 4배 제곱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곱에 비례한다. 다음 뭐예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수리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제 보험사에서 정비공장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수리비. 수리비는 사실적으로 세 가지 수리비가 있죠. 직접 수리비, 인치 수리비, 추정 수리비. 세 가지 나눴죠. 간접 수리비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리비는 뭐예요?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에서 부품과 공임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 수리비는 응급 조치한 거죠.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하는 것을 임시 수리비라 한다. 추정 수리비는 미수선 수리죠. 그래서 수리비는 세 가지가 있다.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가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정비공사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품 공임, 뭐 응급 조치한 거 또는 군한 견인비 얘네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더 보면은 부품은 순정 부품, 공급, 제작사 공급하는 부품을 얘기한다. 그리고 품질 부족이 없는 부품을 사주 제품이라 한다. 얘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얘가 어떻게 해요?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이나 수리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때 아니면은 교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적에 아니면은 신제품 구입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 아니면 원래부터 중고 재상인 경우 너무나 비쌀 적에 해서 요걸로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제작 부품이 있습니다. 그죠? 제작 부품은 그 단종됐을 때 뭐 포니 같은 거, 뭐 그런 거 부품이 단종됐잖아요. 그랬을 때 일회성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제작해서 쓰는 부품을 제작 부품이라 한다. 그래서 일회성 목적으로 단종됐을 때 구입하기 어려울 적에 만들어 쓴다. 제작해서 쓰는 부품이다. 해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 많이 있네요.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가 있다. 보험사에서 공장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직접 수리비 부품과 공임, 임시 수리비, 응급 조치한 거, 군환 견인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작 부품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패널 변형에서 뭐 그림과 같이 보게 되면은 판때기가 그죠? 후드 같은 편면 전면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요? 꺾여지는 변형을 꺾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자의 평탄한 펜을 위해서 발생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코너나 엣지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찌글찌글해지는 거, 얘를 우리는 찌그러짐이라고 한다. 찌그러짐. 하나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찌 긁힌 것을 보조개라고 한다. 보조개 손상. 그래서 화살표 변형이다. 그래서 화살표에 가까운 그런 걸 가리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요철이 있어요. 요철은 뭐예요? 올록볼록한 거, 초상태처럼 모양이 일정하게 올록볼록해진 것을 우리는 요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철판이 변형되는 것은 뭐예요? 그 꺾임, 그 다음에 찌그러짐, 아니면은 보조개, 아니면은 요철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패널 변형 종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균열 또는 파단, 얘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유리에서 발생이 되죠. 유리에서 발생된다. 6번 교환용 공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공구는 두 가지가 있죠. 교환용 공구와 수정용 공구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교환용 공구는 어떻게 돼요? 절단 공구라든가 스폿 제거기 아니면은 이렇게 스폿 용접 제거기가 있죠. 스폿 용접 제거기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요거 패널 클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 클램프는 교환 시 사용할 적에 어떻게 정유주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패널 클램프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정용 공구가 있습니다. 수정용 공구.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스터드, 링이나 와셔 등등을 꽂는 것, 손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위를 꽂는 것을 사용하는 스터드가 있고 빼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덴터플러가 있다. 그리고 해머와 돌리, 망치와 받침대가 있죠. 망치와 받침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보디필러는 충전재로서 하나의 마감재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라고요? 수정용 공구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교환용과 수정용이 있다. 교환용은 말 그대로 절단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스폿 제거기 아니면 절단 공구 패널 클램프가 있다 했습니다. 수정용 공구는 스터드, 링이나 와셔 등등을 꽂는 스터드, 작은 변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빼는 덴터필러, 망치와 받침대, 해머, 둘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디필러가 있다. 보디필러는 하나의 충전재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교환용 공구 아닌 거. 보디필러는 뭐라 했어요? 수정용 공구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뭐 공임률을 적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리공임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수리공임 하면은 뭐예요? 공임 뭐 부품과 공임이죠. 뭐 부품과 부품과 에서 시간, 우리 시간당 공임, 시간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표준 작업 시간과 사회적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죠. 그래서 뭐 얘도 어쩌다 많이 나오는데 수리공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수리공임은 좀 전에 얘기했던 표준 작업 시간과 공임률을 적산한 방식이다.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 곱하기 공임률이 대체보다 수리공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임률은 대체 뭐냐? 공임률은 작업자 1인이 1일치 동안 올린 매출을 공임률이라고 한다. 해서 공임률 또한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임에는 분해, 조립, 조정, 탈착, 교환 아니면은 판금, 도금, 용적 공임이 다 있어요. 이런 공임이 없는 것은 군한 견인 공임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니면 견적 공임도 없어요. 그래서 견적 공임은 없다. 견적 군한 견인 같은 것은 공임에 속하지 않는다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조향장치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조향장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독립평가식과 일체 차축식 있죠? 이렇게 타이로드 지렛대를 이용한 화물차 방식, 일체 차축식 방식이 있고 아니면 독립평가 방식, 우리가 승용차에 많이 쓰는 거 승용자는 사용되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향장치 하면은 조향기업이가 생각날 겁니다. 기업 B B는 무조건 뭐라 했어요?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트암 각도, 움직임 각도,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핸들 각도입니다. 그래서 비트암 각도보다 핸들 각도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작은 것보다 큰 거 한다. 그래서 비트암 움직임 각분의 조향 핸들 움직임 각. 그래서 요거 기억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이가 적었을 때는 저기 핸들이 작다는 얘기야. 그죠? 핸들이 작을 때는 스포츠카, 경주용가에 많이 쓰이죠. 아니면 기업이가 클 때는 뭐예요? 사실적으로 버스 같은 거, 큰 거, 핸들이 큰 것을 얘기한다. 그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문제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핸들 조절이 빠르다. 큰 회전 빠르고, 그죠? 빠르고, 큰 회전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향기가 클 때 핸들 조절이 가볍다. 원소의 조차 한자 크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조향 핸드 유격하면 제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 페달 유격 10에서 15, 클러치 페달 유격 곱하기 2, 20에서 30, 핸들 유격 30 마지막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은 백래시가 과대하다. 요거 아니면 헐겁고 다 헐겁고 마모되거나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백래시는 기어와 기어세의 산간극입니다. 산간극. 그냥 기어 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극이 컸을 때는 당연히 유격이 커지겠죠. 그래서 백래시가 과대했을 때 이게 크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진공 배력 장치 하면은 뭐예요? 얘는 제동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제동 장치에 들어가는 거서 부스터, 하이드로백 생각나죠? 진공압과 대기압을 이용하는 거다 했습니다. 진공 배력 장치는 제동 장치이다. 9번은 우리가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손상의 종류에서 1차 충격과 2차 충격을 알아야 된다. 1차 충격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해요.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한다. 여기서 1차 충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2차 충격은 뭐냐면은 꽝 한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뭐예요? 갑자기 쓰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어디 이동에 대해서 발생되는 게 2차 충격이다. 그래서 관성 손상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충격을 1차 충격이라고 하고 꽝 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 관성에 의해서 반대 방향, 힘이 반대 방향으로 2차 충격이고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을 알아야 돼요. 직접 손상은 직접 접촉한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하고 꽝 했어. 그죠? 1차 충격이 발생해서 얘가 충격력이 밀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후퇴나
비틀림에 의해서 루프 또는 뭐야 필러 같은 게 변형이 생겨서 교통사고 나면 뒷문짝 같은 거 연락 안 열리잖아요. 그 변형이 생긴 것들 우리는 간접 손상이란다. 그래서 일자 충격 부위가 후퇴나 변형 밀림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다. 루프나 필러 등등의 그런 변형된 손상을 간접 손상이란다. 이것 또한 루프에게 적재물을 많이 적재하고 퓨처를 달릴 적에 루프 사이드 우그러지는 현상도 어디에 속해요? 간접 손상에 속한다.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충격 관성이죠.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충격, 1차 충격. 1차 충격 후 관성에 의해서 2차 충격 발생하고 직접 손상, 접촉한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하고 후퇴나 밀림이 생겨서 뒷문짝 안 열리는 거 그런 것을 간접 손상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동변속기 점검사고로 만든 것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변속기는 동기물림식으로 되어 있죠. 추측기어와 부측기어가 항상 물려져 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추측기어와 부측기어가 물림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용, 싱크로메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싱크로메시가 있다. 두 번째, 럭킹볼과 인터럭이 있다. 럭킹볼은 락시키는 거죠. 락시 기어가 빠지지 않게끔. 인터럭은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임레그는 뭐 사실적으로 자동 변속기, 스톨패스트, 자동 변속, 벨바디, 다 자동 변속기에 속하고 기어 빠지거나 이음 소리가 나는 것은 수동 변속기의 점검 사항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이.